허즈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학생 비자를 받았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습니다. 혹은 관광 비자로 내가 호주에 입국할 겁니다. 그런데 입국장에서 만약에 입국 심사관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 막 찾아보시면 뭐 이런저런 모범 답안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다행히 한 20개 국가 정도가 그 전자여권 그 협약이 돼 있어서 한국 여권만 공항 입국장에서 스캔하면 바로 입국 문이 탁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입국하다 보니까 야 그냥 입국되던데 카더라 라는 이 얘기를 듣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입국하다가 뭐 랜덤이든 아니면 사전에 어떤 뭐 이상 징후가 감지된 사람이건 입국 심사장에서 질문을 받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한 그 내용은 기록이 됩니다. 입국 심사 카드에 여러분들이 기록한 그 내용은 호주 정부가 보관을 하고 다음 심사, 다음 비자 심사에 이게 다 관련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비자 심사에 정말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기본 준비물 다 아시죠? 여권, 항공권, 비자 레터. 자, 비자 레터 같은 건 다 이메일로 받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해서 이렇게 파일링을 좀 딱 해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임시 숙소 예약 서류. 보통 이제 학생 비자를 신청했지만 학생 비자가 빨리 안 나와가지고 내 학업 시작일은 다가오는데 이런 분들 좀 초조해가지고 한국은 ETA 관광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니까 일단 비자가 발급 안 됐더라도 그냥 관광 비자로 또 입국하기도 합니다. 그럼 관광 비자를 입국한 다음에 학생 비자가 나와도 되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럴 때 내가 입국할 때 그러면 내가 입국하는 그 상태에서는 여전히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숙소 서류가 꽤 중요합니다. 너가 당장 지금 오늘 저녁에 어디서 머물 건지 이런 것들은 뭐 가장 빈번한 질문 중에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운전면허증 이제 지금 영문으로 변기돼서 나오죠, 그죠? 그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국제 운전면허처럼 일단 3개월간은 당장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신용카드가 있으면 그래도 뭐 just in case로 하나 가지고 계시면 뭐 현찰이 없을 때 또 요긴하게 쓰겠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준비합니다. 근데 학생 비자일 경우에는요, 이 워홀 비자에서 준비하는 건 그대로 준비하시고 엑스트라로 더 준비해야 될 게 입학 허가서, 본인이 입학하고자 하는 그 학교 영어 연수든 정규 대학이든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출력해서 가지고 계셔야죠. 그리고 ECO이라고 Confirmation of Enrollment라고 하죠. 입학 확정서라고 해야죠. 한국말로 치면. 이게 이제 학비 낸 다음에 받는 확정서잖아요. 이것도 출력해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면 뭐 어떤 질문이 와도 그런 서류들만 딱딱 제시를 해주면 별 어려움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본인이 이제 워킹홀리데이든 학생 비자든 받았습니다. 뭐 가디언 비자든 받았어요. 그러면 자신의 비자에 컨디션 넘버, 이 4자릿수 번호가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비자잖아요. 여러분들이 호주에 머무는 동안 그 비자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권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의무도 있거든요. 그 의무가 바로 이 4자리 숫자입니다. 8202. 여러분들은 반드시 등록한 그 학교의 출석률이 80% 이상이 돼야 됩니다. 80% 이하로 내려가면 학교가 이민성에 통보하게끔 돼 있거든요. 통보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 다음 비자는 모두 그 뒤에 오는 비자에는 다 영향을 미칩니다.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8533. 이건 여러분들 뭐 잘 안 지키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호주 도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록된 그 학교에 여러분들 주소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뭐 호텔에 2박 3일 머물 거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주소 말고 이제 쉐어든 홈스테이든 뭐 내가 좀 앞으로 지낼 주소가 이제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학교가 또 이민성에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겠죠. 그 외에 뭐 8105 이런 것들도 2주에 40시간 일할 수 있다. 지금 한시적으로 풀어주긴 했는데 뭐 조만간에 다시 돌아가겠죠.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방학은 또 풀타임 일할 수 있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 번호들을 세부적으로 이 번호만 있고 설명은 없는 거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구글 창에 8202 탁 치면요 8202 비자 컨디션 이렇게 딱 치면 쭉 나옵니다. 그럼 그 하나하나 뭐 아니면 구글 번역기를 활용해서라도 읽어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번호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잘 인지하셔야 되고요. 특히 가디언 비자 같은 경우는 8201 같은 3개월 이상 학업할 수 없는 이런 조건도 또 붙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국 카드인데, 이거 입국 카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입국 카드는 여러분들이 사인을 해서 내는 순간 이거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내가 잘 몰라서 뭐 대충 적었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인해서 내는 순간 이거는 법적 서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직업란입니다. 직업란. 여러분들이 2022년 5월 30일 날 호주에 입국하십니다. 자, 그럼 2022년 5월 30일 날 내가 입국 카드의 직업란에 이 질문이 이렇잖아요. 당신의 평소 직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국에서 직장 다니다가 이제 막 퇴사를 하고 호주 왔다. 그럼 평소 직업은 직장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직장인을 적어야 되고요.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주 대학에 이제 오려고 왔다. 근데 호주 대학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그럼 내가 뭐야, 학생이냐 아니냐? 평소 여러분들의 직업은 학생인 거죠. 그럼 학생으로 적어야 되고요. 이 직업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지나서 이제 영주권 신청할 단계쯤 가신 분들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경력 증명을 어필하는데 그 중간 시점에 여러분들 호주 입국할 당시에 직업하고 달라요. 그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인 거죠.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봅니다. 거짓말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간과하는 게 보통 호주에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당장 뭐 결혼식을 올릴 여건은 안 되고 해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결혼할 이제 대상자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이제 동반 비자 같은 걸 많이 신청하잖아요. 뭐 파트너 비자라든지 동반 비자를 이렇게 신청하게 되는데 그 동반 비자를 신청할 때는 내가 이 사람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는 거를 정말 잘 어필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아예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marriage certificate 같은 이런 결혼 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좀 그래도 심플한데 그러지 않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비자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신청하고 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라고 지금 어필을 하는데 그 기간 중간쯤에 내가 호주에 입국할 때 입국 카드에 내가 쓴 거주지 주소와 이 사람과 내가 계속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는 그때 당시에 내가 어디 살았다라고 하는 그 주소지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둘 중 하나는 거짓말로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 이 주소 하나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자세하게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뭐 음식물을 가지고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은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뭐 표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호주 입국 시 주의사항, 다음 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답변하는 이 모든 내용은 내가 앞으로 호주에서 다 여러 수많은 비자를 거쳐서 영주권까지 만약에 간다면 갈 텐데 그 다음에 모든 영향을 미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답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비자에 맞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에서 IT 전공하려고 학생 비자를 받아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계획은 이 IT 학과 마친 다음에 내가 영주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는 학생 비자죠. 학생 비자라는 것은 학업 기간만 허용한 비자잖아요. 템포러리 비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업을 한 다음에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 자리에서 내가 IT 공부한 다음에 영주권 신청할 거예요 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학업하다가 이 사람이 뜻한 대로 잘 안 돼도 이 사람은 어쨌든지 호주에서 그냥 눌러 앉을 생각이구나 이렇게 잠재적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비자에 맞게 저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무슨 공부를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가끔 비자 연장용 학교라고 하죠. 비즈니스 칼리지 같은 이런 2년짜리 전문대 레벨로 채 안 되는 그런 학교에 등록을 하고 호주에 일하러 오는 학생들 이제 좀 있습니다. 주목적은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가 취업 비자가 아니고 학생 비자인 만큼 그 학생 비자에 맞게 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학교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지금 심지어 등록된 코스가 무슨 코스인지 코스 이름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바로 공항에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문자, 카톡 내용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주에 관광비자로 들어오시는데 1년 전에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카페 사장님이 지금 일손이 급하니까 길동씨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들어가면 일을 또 주시면 할게요. 근데 시급은 얼마 주실 거예요? 시간은 뭐 며칠 일하면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문자로 막 주고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관광비자로 들어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이제 전환할 계획은 있었겠죠. 학생비자를 받아야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공항에서 만약에 랜덤으로라도 걸려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관광비자로 일하러 온 거잖아요. 네, 저 학생비자 받을 겁니다. 받을 겁니다. 그런 거 안 돼요. 네, 바로 추방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한국말 하는 직원은 절대 내 편이 아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시리어스해서 어떤 별도의 룸으로 불려가서 거기서 세부적인 조사를 받을 때 이제 인터프리터 같은 통역이 옵니다. 예, 그 통역 내 편일까요? 아니면 내 편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국말 한다라고 해서 나의 상황을 잘 설명하면 이 사람이 이해해 줄 것이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절대 내 편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은 공항 직원입니다. 호주 입국 관리를 하는 직원일 뿐이에요. 예, 절대 내 편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현재 비자 소지에 맞게 사실대로 그대로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자, 여러분들 그 영주권을 받고 호주에서 이제 좀 살고 있습니다. 혹은 뭐 취업비자를 받고 지내다 보니까 또 젊은 커플들 같은 경우는 아기를 또 놓을 수가 있죠, 그죠? 아기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한국 정서상 산후조리라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어머님이 친정 어머님이 우리 아이를 좀 돌봐주려고 한 3개월 정도, 3개월이면 관광비자로 되니까, 그죠? 3개월 정도 관광비자로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를 돌봐주려고 오는 겁니다. 자, 공항에서 대뜸 그냥 공항 직원이 별 뜻 없이 너 호주에 뭐하러 왔냐? 그럼 관광하러 왔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들, 딸이 호주에 있기 때문에, 아들 사위가 호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 사위를 방문하러 왔다. 그리고 좀 관광도 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답변이면 좋은데, 지금 손자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손자를 돌보러 왔다. 손자를 돌보는 것은 일을 하는 겁니다. 손자 돌보는 것도 일입니다. 예, 안 되죠. 왜? 나는 관광비자니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물 가능하면 가져오지 마십시오. 예, 호주에 어떤 공항으로 들어오셔도요, 호주의 웬만한 도시, 심지어는 지금은요, 우러스라든지 콜스 같은 호주의 일반 슈퍼 같은데, 대형 마트 같은데 가도요, 한국 라면 같은 거 대부분 다 있고요. 예, 웬만한 음식들 다 있습니다. 가져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가져오신다 그러면 입국 카드에 꼭 있다고 표시해야 됩니다. 예, 있다고 표시 안 하고 그냥 없다고 하다가 랜덤으로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그 물건만 압수되는 게 아니라 허위 신고한 걸로 페널티를 한 140불인가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페널티를 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용약 있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내가 평소에 뭐 천식이 있어서 뭐 약을 좀 먹는다든지, 아니면 갑상선 같은 게 있어서 갑상선 약을 장기간 또 복용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 자기가 먹는 약이 있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요, 꼭 영문 처방전을 같이 받아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입국 카드에 약이 있다라고 하면 체크를 하시고 그 영문 처방전과 같이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더러는 이제 한약 같은 거 먹는 분들이 한약도 이렇게 팩으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약도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영문이 없는 조그만한 한약방이다. 그러면 영문 번역 공증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받아서 같이 가져오시면,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자체가 그 가져온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 내가 다 그대로 입국 카드에 신고를 하니까요. 꼭 복용약은 영문 처방전과 함께. 자, 그리고 이제 입국을 한 다음에 또 몇 가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죠. 어떤 거냐면요,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학생비자라든지 가디언 비자라든지 그 외에 뭐 취업비자 다 이제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지정된 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걸 OSHC라고 하기도 하고 OVHC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은 했지만 가끔 뭐 18살, 19살 되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호주 대학에 오는 친구들은 자기가 보험 가입된 줄도 몰라요. 이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보험회사에 컨택해서 내 주소가 이 주소다, 호주에 도착한 다음에 이 주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험카드를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보험카드가 옵니다. 보험카드가 안 와도요, 요즘에는 이렇게 앱을 깔아도 돼요. 앱을 깔면 그 앱 안에도 디지털 카드가 또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시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카드를 보여주면 됩니다. 나 이런 카드 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감안해서 나에게 병원비, 진료비를 청구해 다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회사랑 연결이 돼 있는, 전산으로 연결이 돼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미리 차감을 하고 나에게 청구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일단 나에게 다 청구한 다음에 내가 클레임을 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내가 그 클레임은 아까 그 앱을 통해서 이 진료 병원비 청구서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사진을 탁 찍어 가지고 앱에 탁 올려서 바로 뭐 2, 3일이면 바로 결과를 알아보고 내가 돈을 돌려받는, 환급 받는 거는 환급 받고 이렇게 심플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앱을 꼭 또 까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번호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131450. 네, 이거는 이제 영어가 기본적으로 좀 잘 안 되시는 분도 호주에 처음 오셔서 영어 연수부터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이 131450 전국 공통입니다. 호주 어느 곳에 있든지 131450. 이거는 이제 3자 통역 서비스인데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큰 뭐 신변상의 문제가 생겨서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아직 영어가 서툴러서 또 이렇게 경찰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 네, 131450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131450을 딱 누르면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Korean please, Korean please 하고 하면 한국말 하는 이제 통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경찰서 연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지역 카운슬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요.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3자 통화를 합니다. 3자 통화 하실 때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조금 한다고 상대방이 영어를 한 다음에 자기가 바로 답하지 말고요, 항상 인터프리터가 얘기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번호는 꼭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은행 계좌 개설할 때 이게 조금 복잡해요. 뭐 계좌 하나만 개설하러 왔는데 뭐 이 듀얼 계좌라고 해서 계좌를 2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2개 만들 때는요, 한쪽은 상당히 이자를 조금 받을 수 있는 계좌고 다른 한쪽은 입출금이 좀 자유로운 그런 계좌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가디언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 자금을 또 가지고 오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셔서 집을 또 렌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집 렌트할 때 잔고 증명 같은 걸 내야 되니까 미리 좀 돈을 좀 가지고 오시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텀 디파짓이라고 우리로 치면 이제 약간 적금 통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출금은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이자가 꽤 있을 수 있는 그런 어카운트도 있으니까 요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요즘에는 은행 앱이 다 있기 때문에 은행 앱 가지고도 또 다 이렇게 인터넷 뱅킹 호주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TFN인데요. 누구든지 호주에서 워킹 할리데이든 학생 비자든 일할 수 있는 비자라고 하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TFN이라고 텍스 파일 넘버인데요. 이게 이제 호주 정부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마치 한국의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에게 부여하는 고유 번호가 되거든요. 이거는 뭐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학생 비자든 호월 비자든 누구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일하기 전에 이거를 신청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네, 구글 검색창에 apply for TFN 이렇게 치면 그냥 딱 사이트가 이게 나옵니다. 거기 가서 제일 하단에 여러분들은 외국 여권, 호주 여권이 아닌 외국 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서 몇 가지 신상만 기입하면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딱 옵니다. 그러면 이 편지에 보면 대부분 9자리 숫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세금 신고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막 주기보다는 꼭 자기가 취업한 곳에 자기 그 소득세를 내주는 고용주한테만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가끔은 은행에서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는 요 번호를 또 은행에 이자가 있는 계좌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TFN, ABN 이걸 좀 혼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TFN은 개인에게 부여하는 텍스 파일 넘버고요.
ABN은 한국말로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뭐 개인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종종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건 구조적으로 누가 봐도 나는 단지 직원일 뿐인데, 고용된 직원일 뿐인데 그 고용주가 나에게 ABN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능하면요, 가까운 세무사 회계사님한테 조언을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세무사 회계사님들이 이 정도 뭐 자문을 구하는 거는 무료로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개인 소득 신고할 때 또 회계사님한테 의뢰를 하면 뭐 50불 80불이면 1년 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대한 세금 신고를 전문가가 다 해주거든요. 그럼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호주 세법상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은 그 세무사님, 회계사님한테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좋잖아요. ABN 남바는 여러분들을 고용을 하지 않고 일종의 사업 파트너로 본다. 즉 하청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다르죠. 네. 한국으로 치면 4대 보험 같은 거를 고용주가 해야 될 의무가 없죠. 즉 여러분들의 슈퍼 애뉴에이션은, 즉 연금은 ABN으로 일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넣어야 됩니다. 이건 컴퍼서리거든요. 근데 내가 어딘가에 고용됐을 때는 고용주가 지금은 이제 10%, 7월 1일부터는 10.5%가 공식적인 호주에 연금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슈퍼 애뉴에이션이거든요. 근데 그걸 고용주가 원래 넣는 건데 여러분들 ABN으로 넣으면 그게 없죠. 그 다음에 작업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이런 것도 또 복잡합니다. 내가 고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을 ABN과 TFN의 차이점 밑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 영상을 또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상 호주 입국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